핀란드는 북유럽에 위치한 나라로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서쪽과 남쪽은 발트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총면적은 33만 8,42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그중 30만 3,815제곱킬로미터는 육지입니다. 전체 육지 면적의 약 70%가 숲으로 덮여 있어 사람들은 자연과 매우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핀란드는 높은 생활 수준과 우수한 사회복지, 교육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유럽 국가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핀란드의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핀란드는 12세기에서 13세기경 스웨덴의 일부였습니다. 이 시기 발트해 지역의 가톨릭 국가들은 교황의 요청에 따라 기독교의 통치를 회복하려는 목표로 핀란드 부족에 대항하는 십자군 전쟁을 벌였습니다. 1323년 스웨덴과 러시아계 노브고로드 공화국 간 최초의 공식 조약인 뇌테보리 조약, 노트버그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핀란드 대부분의 영토가 스웨덴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배는 1809년까지 약 수백 년간 지속되었으며 이후 프레드릭스암 조약, 프레드릭셴에 따라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에 병합되어 자치권이 부여된 대공국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의 10월 혁명 이후 핀란드는 1917년 12월 6일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핀란드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공식 이중 언어 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스웨덴어는 사용 인구는 적었지만 공공행정과 대학 교육에서 공식 언어였고 오랜 기간 상류층의 언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스웨덴어 사용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여전히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560만 명이 핀란드 인구 중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약 5.2%에 불과하지만 학교에서는 스웨덴어 교육이 의무입니다. 1000개의 호수의 나라 핀란드는 1000개의 호수의 나라로도 불리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호수는 약 18만 7,888개, 영토 내에는 17만 9,584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호수 밀도는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이후 빙하가 녹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는 사이마아 호수로 면적은 약 4,79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자연 담수호이며 핀란드 동부의 라펜란타, 네필란타와 이마트라 인근에 위치합니다. 이 호수는 운하와 강을 통해 발트해와 연결되어 있어 지역 간 수상교통이 용이합니다. 사이마 호수는 여러 망과 반도로 이루어진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호수 지역에는 약 14,000개 이상의 섬이 있어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이룹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사이마 반전물범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들은 회색 등의 흰색 고리무늬가 특징이며 개체수는 약 500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이마 호수 주변 지역은 고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아온 곳으로 전통 어촌 마을이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으며 지금도 많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인상적인 발명들, 핀란드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명 중 하나는 바로 휴대폰 제국 노키아의 탄생입니다. 노키아의 휴대폰 부문은 1979년 모비라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핀란드는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1년 핀란드 총리 해리 홀케리는 노키아 휴대폰을 사용하여 최초의 투지 통화를 진행하였고 1994년에는 최초의 의성 전화 통화도 이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 노키아는 세계 최대의 휴대폰 제조사로 성장하며 기업 가치는 약 3천억 달러, 약 40만 5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1995년 핀란드의 GDP는 1342억 1000만 달러, 약 18만 1183.5조 원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노키아의 휴대폰에 카메라, 웹사이트 접속 기능 등 다양한 기술이 추가되면서 연간 매출이 5배 증가하였고 당시 노키아의 매출은 핀란드 전체 GDP의 4%, 총 수출의 21%,
헬싱키 증권거래소 시장 자본의 70%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1990년대 말 노키아가 휴대전화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냈으며 그로 인해 핀란드 경제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합니다. 노키아의 명성만큼이나 주목할 점은 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및 무료 운영체제 중 하나인 리눅스 역시 핀란드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리눅스는 윈도우즈, 맥OS, 마코스와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운영체제 중 하나로 1991년에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핀란드인 리누스 토발즈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이었으며 개인적인 흥미로 리눅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나 이 운영체제가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둘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윈도우즈나 맥OS보다 상업적인 성장 속도는 느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리눅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커뮤니티는 매우 활발하며 다양한 기기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운영체제 중 하나인 안드로이드 역시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헬싱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약 68만 4천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꾸준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46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동시에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스마트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시행된 공공 데이터 무료 개방 정책 덕분에 헬싱키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창의적 허브로 부상하였고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 혼잡은 헬싱키에서 혁신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개인 차량을 소유하기보다는 대중교통, 택시, 자전거, 기차 등을 결합한 구독형 교통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헬싱키는 2025년까지 개인 자동차 소유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통합교통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한 달에 약 60유로, 약 8만 1,000원만 내면 다양한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를 개인 소유할 경우 매달 드는 비용인 약 23만 3,260유로, 55만 351, 000원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시 곳곳의 관광지에는 현장 안내 인력이 배치되어 외국인 관광객을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을 때도 헬싱키는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뤘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헬싱키는 도시 전체를 3D 기반 디지털 지도로 구축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나 기업은 연구 및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은 가상현실, VR을 통해 실제 방문하지 않고도 헬싱키의 유명 명소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헬싱키의 모습이나 가상 쇼핑몰을 둘러본 뒤 제품을 집으로 배송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플랫폼은 음악 축제나 스포츠 이벤트 등의 가상 체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도시를 따뜻하게 데우기 위한 청정에너지 기반 인공섬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총 10개의 원형 저장조 모양의 인공섬이 건설되며 각 저장조는 지름 225m, 물 100만 입방미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재생에너지로 가열되어 단열 탱크에 저장되고 겨울이 되면 도시 난방 시스템에 공급됩니다. 이 사업은 2028년 완공 예정이며 난방비를 현재보다 약 1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중 4개의 인공섬은 도명 천장과 열대식 수목을 포함한 플로팅 포레스트로 꾸며져 도심 속 생태 체험 공간과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우나 천국. 핀란드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목욕 문화가 발전하기 전부터 핀란드 사람들은 최소 주 1회 이상 사우나를 즐기며 몸과 마음을 정화해왔습니다. 이 나라에는 약 320만 개의 다양한 형태의 사우나가 존재하며 전기식, 장작식 등 그 방식도 다양합니다.
사우나는 학교, 회사, 외교관저, 놀이기구, 심지어 자동차 뒷좌석에도 설치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에게 사우나는 단순한 목욕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함께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 예전에는 많은 여성들이 사우나 안에서 출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속담도 즐겨 사용합니다. 사우나에 가지 않는 건 갓난아기와 의중한 환자뿐이다. 핀란드 사우나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는 벌거벗은 채 사우나를 이용하는 전통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수건이나 수영복을 입고 사우나를 이용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속옷을 입으면 몸 구석구석을 제대로 정화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전신을 자유롭게 노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문화적 자부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사우나는 남녀가 함께 이용하는 혼성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성별에 따라 분리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 사람들은 자작나무 가지로 서로의 몸을 가볍게 두드려 근육을 이완시키고 사우나 경험을 더욱 편안하고 상쾌하게 만듭니다. 사우나 후에는 차가운 물로 샤워하거나 심지어는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공공사우나는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만남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사우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술집에서 맥주를 즐기듯 사우나를 통해 교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 동료들끼리 함께 사우나에 가서 업무 이야기를 하며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특히 핀란드의 정치 지도자들은 외국 고위 관계자나 동료 지도자들과 사우나 외교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핀란드의 전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 어호 케코넨으로 그는 중요한 협상에서 사우나를 외교적 전략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핀란드인에게 있어 사우나는 단순한 문화 그 이상으로 국민 누구나 사랑하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사우나 문화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는 핀란드 최초의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헬싱키에 위치한 공공 사우나인 로율리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장소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커피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주로 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들인데 그중 핀란드가 수년째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핀란드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커피 소비량은 무려 12.5kg으로 이는 다른 유럽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핀란드인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활 문화 그 자체입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커피를 즐기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북유럽 커피 문화에 대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여성의 6%, 남성의 14%가 하루에 1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물론 대다수는 그보다는 적지만 하루 평균 4에서 5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혹독한 기후에서 비롯되었는데 핀란드 북부 지방의 겨울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필수로 여겨집니다. 여름철에는 아이스커피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핀란드에서 커피는 일반적으로 풀라라는 바닐라 향의 달콤한 빵과 함께 제공되며 이 빵의 은은한 단맛은 진한 커피의 쓴맛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는 단맛과 쓴맛이 공존하는 인생의 양면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핀란드에는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 커피 브랜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헬싱키 시내와 공항에만 일부 지점이 있을 뿐이며 그 외 대부분은 현지 체인점이나 독립 카페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핀란드 커피 시장이 이미 국내 브랜드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인들의 커피 사랑은 술이나 클럽 문화보다 더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술을 끊을 수도 있고 클럽에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커피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급수 터널 페이안네 파이젠 터널은 핀란드 남부에 위치한 거대한 수로로 길이면에서는 세계 2위, 유럽에서는 가장 긴 급수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총 길이 120km, 지면 아래 30에서 100m 깊이의 안반을 관통하여 건설되었습니다. 터널의 시작점은 아시칼라,
위치한 페이안네 호수, 파이젠로. 이는 핀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이며 면적은 약 108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터널은 호수 남부에서 시작되어 완만한 경사를 따라 자연적인 중력 흐름으로 물을 이동시킵니다. 페이안네 호수는 입구 지점부터 수질이 매우 우수하여 별다른 정화 과정 없이도 직접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이 물은 칼리오이마키, 분배소를 거쳐 코이부마키, 펌프장으로 보내진 후 벤티아에 있는 실볼라, 저수지, 면적 약 0.5km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터널은 1972년에 착공되어 1982년에 완공되었으며 건설 비용은 약 2억 달러, 약 2,70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헬싱키, 에스포, 반타, 히빙케아, 하이빙카, 예르뱀페, 자번파, 투오술라 등 핀란드 남부의 주요 도시 수백만 명에게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체 물이 터널을 따라 흐르는 데에는 약 9일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터널은 비상시 물 공급을 위한 저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어 핀란드의 중요한 국가 인프라 자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제도 핀란드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알려져 왔으며 창의성, 독립성, 진보적인 교육 철학으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PISA에 따르면 핀란드 학생들은 수학, 독해,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핀란드는 한때 매우 열악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1979년 교육개혁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교사가 되려면 5년제 석사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는 이론과 실습이 모두 포함되고 최소 한 곳의 국립대학교에서 실습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핀란드에서는 교사가 의사나 변호사와 동등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많은 이들이 꿈꾸는 직업이 되었으며 경쟁률도 매우 높습니다. 교사의 평균 연봉은 미화 40, 00050, 0달러, 한화 약 5,400만 6,750만 원 정도입니다. 장기 근속 시에는 여름 방학 기간에도 추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의사보다 높은 소득은 아니지만 사회적 존경과 안정성 덕분에 교직은 매우 선호되는 직업입니다. 핀란드의 교육은 정해진 교과서나 커리큘럼이 없는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교사는 수업 내용과 교재를 직접 선택하며 한 교실에는 일반 교사 외에 특수교육 보조교사가 함께 배치되어 학생 개인의 학습을 돕고 수업의 질을 높입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은 한 명의 교사가 동일한 학급을 6년 동안 맡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격과 능력을 깊이 이해하고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미래 진로에 대해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교육은 완전히 무상입니다. 수업료, 점심, 학용품, 방과 후 활동까지 모두 국가가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2k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사는 학생들은 무료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국가 예산의 12.2%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문자나 숫자를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 사회적 능력을 기르는 놀이 중심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정식 교육은 7세부터 시작되며 이후 9년간의 의무 교육이 제공됩니다. 9학년, 만 16세를 마친 뒤에는 학생들이 직접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업은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매 45분 수업 후에는 15분 휴식이 주어집니다. 숙제는 최소화되어 있으며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매우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위 없이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연계형 교육 과정도 제공됩니다. 핀란드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주며 전체 교육 과정에는 표준화된 시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전국 단위 시험은 대학 입학 시험이며 이 시험은 해당 학생을 오랫동안 지도해온 담임 교사들이 평가를 맡습니다.
심지어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의 핵심은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장애나 특수한 요구가 있는 아동도 일반 학급에서 함께 수업을 받으며 이를 위해 교수법과 교육 환경을 조정하여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핀란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교육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고향 라플랜드는 북유럽에 위치한 광활한 설원지대로 핀란드 전체 면적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의 중심 도시인 로바니에미는 산타클로스의 공식적인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세계 곳곳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와 눈 덮인 겨울왕국 속에서 특별한 축제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로바니에미 공항은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면 핀란드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13개의 유럽 주요 도시 직항 노선이 개설되어 있으며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그중 60%가 해외 관광객입니다. 앞으로 5년 내 이 지역 관광산업은 미화 6억 2,400만 달러, 약 8,420억 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플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는 로바니에미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약 8km, 공항에서는 2km 거리에 위치한 산타클로스 마을, 산타클라우스 빌리지입니다. 이곳은 1985년에 문을 연 테마파크로 24개 언어를 구사하는 산타클로스 배우들이 관광객을 맞이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마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다양한 특별 행사들이 열립니다. 관광객들은 실제 산타클로스를 만날 수 있는 산타 사무실과 핀란드 국영 우체국 네트워크에 등록된 산타 공식 우체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우체국은 매년 전 세계에서 보내오는 50만 통 이상의 편지, 엽서, 선물을 받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산타의 답장을 북극 우체국 소인과 함께 받아볼 수도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공원 내부에는 북극권, 아크틱 서클을 나타내는 하얀 선이 직접 표시되어 있으며 이 선을 넘는 순간 진정한 북극 지역에 들어선 것이 됩니다. 이곳은 기념사진 명소로도 유명하죠. 뿐만 아니라 라플란드에서는 허스키 썰매 타기, 술록과 사진 찍기, 얼음 낚시, 백야속 일출 감상, 오로라 관측 등 다양한 극지방 체험이 가능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대회가 열리는 나라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상천외한 세계 챔피언십을 개최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록 음악에 맞춰 뜨개질 세계대회입니다.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록밴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인구 10만 명당 50개 이상의 밴드가 존재합니다. 이 나라의 뜨개질 사랑과 강한 메탈 문화가 결합되어 참가자들은 강렬한 음악에 맞춰 실을 뜨며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이 대회에는 핀란드, 미국, 일본, 러시아, 스웨덴 등 다양한 나라에서 참가자들이 모입니다. 그 다음은 유명한 에어 기타 세계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기타 없이 공기 속의 상상 속 기타를 연주하며 기술, 자신감, 무대 장악력을 평가받습니다. 1996년에 시작된 이 대회의 목표는 세계 평화로 주최 측은 모두가 에어 기타를 연주한다면 전쟁도 환경 파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아내 업고 달리기 세계대회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매년 전 세계 커플들이 참가하여 남편이 아내를 업고 250m 위 진흙 장애물 코스를 통과합니다. 각국에서 예선전이 열리며 결승전은 핀란드에서 진행됩니다. 우승 커플에게는 아내의 체중만큼의 맥주가 상품으로 주어집니다. 여름마다 사본리나에서는 휴대폰 던지기 세계대회도 열립니다. 누가 휴대폰을 더 멀리 던질 수 있는지를 겨루며 전자 폐기물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 캠페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나 문화가 깊은 핀란드에서는 사우나 참기 대회도 개최됩니다. 온도는 110도에서 시작되며 30초마다 뜨거운 물이 추가됩니다. 참가자들은 누가 더 오래 견디는지를 겨루며 이는 인간의 극한 환경에 대한 인내심 테스트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개밋집 위에 엉덩이로 오래 앉아있기 대회도 있습니다. 규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지를 내리고 개밋집 위에 앉아 누가 가장 오래 참는가를 겨루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 대회는 공식 대회가 아닌 여름철 재미를 위한 도전 이벤트입니다. 이외에도 핀란드에는 다음과 같은 기발한 대회들이 많습니다. 모기 잡기 챔피언십, 베리, 산딸기 등 따기 챔피언십, 늪지 축구 대회, 소 부르기 대회. 이처럼 핀란드는 유쾌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나라로 상상력과 유머 감각이 넘치는 문화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핀란드의 흥미로운 진실들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소개해 드릴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